네, DX with no tail에 대한 페이퍼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오서민입니다. 이 논문은 2018년 유립스에 실린 논문이고요. 이 논문의 목표는 먼저 대그에서 에이시클리시티 컨스트레인이 컨비네이토리얼한 그런 연산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을 스무스한 이퀄리티의 컨스트레인으로 바꿔서 이제 이걸 학습하자라는 것이 이것의 목표이고요. 이렇게 바꿈으로써 이제 스팔스한 대그를 하이 디멘션에서도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에스티메이션의 방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미분을 이용한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뉴메리컬 솔버들로 옵티마이즈 할 수 있는 펑션을 잡아서 그 스테이셔너리 포인트를 찾음으로써 스팔스한 대그를 찾도록 하자라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입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서 노테이션과 이 논문이 타겟하고 있는 대그의 어썸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위에서 얘기했던 저 combinatorial acyclicity constraint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것을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스페리먼트로 이 알고리즘의 성능을 확인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인데요.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n by p 매트릭스 x는 p 베리블의 랜덤 벡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IID 옵저베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껍게 쓰여진 D는 discrete space of deg로 deg 스페이스를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adjacency matrix W는 이 W를 가지고 structural equation 모델을 정의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리니어셈이라면 이제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B, 그 엣지 위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제너럴라이즈 리니어셈이면 F라는 어떤 다른 넌리니어 할 수 있는 그런 함수를 도입해서 이 W가 이 안에 X와 트랜스포즈 곱해져 있는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캘리그래피 A의 W는 이 W라는 weighted adjacency matrix를 바탕으로 스트럭처를 이제 리커버 할 수 있도록 저 Wij가 0이 아닐 때만 1의 값을 갖는 바이너리 매트릭스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W를 리커버해서 W를 통해서 이제 AW를 찾아서 스트럭처를 리커버 하겠다라는 것이 이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대그를 학습한다고 했을 때 크게 사용되어 왔던 방법이 스코어 베이스드 러닝, 그 다음에 올더 베이스드 러닝이랑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트 베이스드 메서드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요. 먼저 스코어 베이스드 러닝은 일반적으로 디스크리트 스코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디스크리트 스코어는 대그라는 스트럭처를 어떤 R이라는 숫자로 보내주는 함수로 이 Q라는 이 디스크리트 스코어를 미니마이즈 하는데, 이 미니마이즈 할 때 컨스트레인을 대그라는 셋 안에서 잡도록 하는 것이 스코어 베이스 러닝의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G가 대그 스페이스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 에이시클리시티 컨스트레인이 컴비네이토리한 컨스트레인이고, 그리고 이때 서치해야 되는 스페이스가 P에 따라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러닝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ordered based method는 여기서 이 대그 스페이스 전체를 서칭하는 것을 order 서칭하는 p 팩토리얼의 서칭으로 이제 바꿔서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관점으로 등장한 방법이고, constraint based method 역시 이 discrete space에서 직접 옵티마이즈 하는 방법을 택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테스트나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걸 이 위에서 옵티마이즈 하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을 막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언디렉티드 그래프 러닝에서도 이렇게 디스크리트 스페이스에서 옵티마이즈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분야에서는 이 문제를 리포뮬레이션 하는 것을 통해서 클로스드 폼이랑 트랙터블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는 문제로 바꾸는 것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자는 대그에서도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논문에서 지금 보고 있는 대그 스트럭처는 리니얼셈만 보고 있고요. 리니얼셈 이 노테이션은 지금 이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테이션 아니지만 저희가 원래 보던 B라는 엣지 웨이트 매트릭스를 가지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여기서 이 에러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가정은 딱히 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코어 펑션은 이제 리스트 스퀘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베니스 놈으로 나타내어 있고, 그 다음에 스파스한 덱을 찾기 위해서 이 에런 놈도 뒤에 걸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에런 놈을 통해서 좀 더 스파스할수록 더 트루다라는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논문에서 명시하고 있진 않지만 커절 미니멀리티를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함수가 아까 앞에서 보고 있었던 이 Q 함수는 discrete score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R, real space 상으로 바꿔서 옵티마이제이션이 좀 더 편하게 되게끔 이렇게 세팅을 바꿔놓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에이시클리시티를 어떻게 다시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고, 이게 사실 이 논문의 메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목표는 이 B라는 엣지 웨이트를 인풋으로 갖는 H라는 함수를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H라는 함수가 만족하기를 바라는 건 우선 이 G라는 스트럭처가 대그에 들어갈 때 0이 될 수 있게끔 하는 0이 될 수 있어야만 하고, 그다음 두 번째, 이 h라는 함수가 가지는 값이 이 그래프가 얼마나 대그스러운가, 그러니까 대그에 가까운가를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h라는 함수가 스무스해서 D에서처럼 이것의 h와 그리고 h의 미분 같은 것들이 쉽게 잘 계산될 수 있는 형태였으면 좋겠다가, 여기서 찾고자 하는 h가 가져야 할 네 가지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데그니스는 지금 우리가 구한 이 B라는 매트릭스가 덱으로부터 얼마나 심하게 바이올레이션이 일어났는지 그 정도를 나타냈으면 좋겠다라는 뜻인데, 그동안 이 데그니스에 관련된 어떤 어프로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덱 스페이스로의 L2 미니멈 디스턴스를 잰다거나 아니면 사이클이 생긴 그 패스의 엣지 웨이트들을 다 더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 데그니스를 측정하는 방법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그렇게 함수를 정의할 경우에는 스무스하지도 않고, 그리고 미분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옵티마이제이션 그 식에 직접 집어넣어서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지금 제안하고 있는 H 함수는 이렇게 B라는 엣지 매트릭스를 하다말 프로덕트 한 것의 익스포넨셜의 트레이스, 그리고 이것에서 P를 뺀 형태로 두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의 미분값은 이렇게 아래와 같이 클로즈 폼이 잘 계산되는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H를 잡을 경우 앞에서 언급했던 A부터 D까지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잘 만족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인투이션만 잠깐 보자면 여기 아래와 같은데요. 먼저 B와 B 이 하다마트 프로덕트를 한 값을 S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이 S는 P by P에서의 그 포지티브 데피닛 매트릭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동시에 B의 스파르시티 패턴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B에서 0이었던 엘레멘트는 S에서도 0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S에서도 0이 아닌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아무 포지티브 인티저 모든 K에 대해서 이 S의 K번 제곱한 그 IJ 엘레멘트는 노드 i부터 j까지 k 스텝 안에 가는 모든 웨이트들의 프로덕트 썸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트레이스 이 텀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을 때 항상 P보다 P 이상일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대그를 만족할 때 P가 되면서 이 0이란 이퀄리티가 만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서 언급했던 이 H 함수를 그대로 데리고 와서 옵티마이즈를 할 수 있는데요. 우선 그 오브젝티브 식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여기선 Equality Constraint Program이라고 해서 ECP라고 계속 부르고 있고요. 앞에서 나왔던 그 리스트 스퀘어 로스에다가
L1 로스가 더해진 그 F 스코어 펑션에다가 HB가 0인 것을 컨스트레인으로 걸어준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컨스트레인이 있는 옵티마이제이션 식인데 이제 이 식을 unconstrained subproblem으로 바꾸고 그 프로블럼을 어떻게 옵티마이즈 할지 정한 후에 마지막 하드 thresholding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덱을 에스티메이트 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unconstrained subproblem으로 바꾸는 부분부터 보시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거는 augmented 라그랑지안인데요. augmented 라그랑지안은 이 ECP를 쿼드라틱 페널티를 집어넣어서 이제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FB에 이렇게 2분의 1로의 HB의 제곱이 들어가게 되고 이 augmented 라그랑지안 메서드를 사용하면 이 로우를 인피니트로 보내지 않아도 이 컨스트레인을 잘 걸어주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 방법을 사용했다고 이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그멘티드 라그랑지안을 또 다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알파를 이용해서 식을 다시 바꿔주면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B와 알파를 번갈아 가면서 계속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이제 알고리즘이 진행되게 됩니다. 알파를 업데이트 할 때에는 이 L로 이 텀에서 B를 먼저 픽스했다고 했을 때 알파를 옵티마이즈 하는 방법은 이 식이 알파에 대한 리니어 식이기 때문에 듀얼 그레디언트 에이센트,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에이센트 방법으로 알파를 잘 옵티마이즈 할 수 있고 그래서 B를 먼저 찾고 알파를 옵티마이즈 하고 이거를 번갈아 가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로의 값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 있는 어떤 코롤러리를 가지고 와서 근거를 찾고 있는데요. 알파 제로, 그러니까 스타팅 포인트가 트루 알파에서 적당히 가깝고 그리고 로가 충분히 큰 경우에는 이제 트루 알파 스타로 잘 가더라라는 기존 선행 연구의 코롤러리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네.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네. 스타팅 포인트는 우리가 랜덤하게 정하는 거지. 그 방법을 얘기해주고 있진 않아요. 만약 먼다고 생각을 하면 네. 업데이트를 통해서 트루 알파로 컨버전스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지. 네. 그럼 나중에 저거의 스타팅 포인트를 어떻게 정하는지는 설명이 없으나 네, 그건 없어요. 이 최종 아웃풋이 결과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는 있는 거니? 그건 이제 익스페리먼트로만 있고 그리고 이게 사실 알파를 어떻게 잡고 로를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이 어그멘티드 라그랑지안의 이 에이센트 스텝이 몇 번 돌아갈지가 달라지게 되는데 여기서 실험적으로 자기들이 한 세팅에서는 이제 10번 정도 돌아가면 대충 이제 톨러런스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터레이션이 끝나더라 라고는 써 있었고 대신에 디스커션에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찾기는 어려웠어서 그거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약간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고마워. 네, 그러면 앞에 있었던 이 B를 찾는 방법도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이걸 이제 이 D 알파의 미니멈 값을 주는 그 B를 학습하는 방법은 여기서는 프록시멀 쿼시 뉴턴 메서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위에 있었던 이 포뮬라를 이런 형태로 바꾸어서 지금 학습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DK는 뭐냐면 이제 학습을 하는 방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DK를 찾았으면 DK 앞에 어떤 적절한 스텝 사이즈를 곱해서 그 스텝 사이즈만큼씩 베타가 이제 학습이 업데이트 되게끔 하는 구조로 지금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스텝 사이즈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는 딱히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알고리즘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선 이니셜 게스 B0랑 알파 0를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터레이션을 마칠 톨레랑스랑 마지막 그 하드 스레숄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C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C인데 이 C가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은 먼저 B를 먼저 학습하고 이 B를 학습하는 이 L로에 대한 식은 앞에서 나왔던 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식에서 등장하는 L로고요. 여기서 B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에이센트 알파 업데이트를 하고 그
그리고 이 대그니스를 보는 이 함수의 측면에서 이제 적당한 입실론보다 작으면 이제 이걸 브레이크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드 스레시홀딩을 해서 스팔시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플렉시티에 대한 부분은 전체 알고리즘에 대한 컴플렉시티는 총 이터레이션이 몇 번일지를 정해놓고 시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계산을 할 수는 없는데 이 안에 이 내부에는 이 한 번의 이터레이션마다의 어느 정도의 컴플렉시티가 필요한지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M은 앞에서 보고 있는 이 쿼시 뉴턴 메서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어프록시메이션 방법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데요. 이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때 사용하고 있는 그 메모리 사이즈 M이 여기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스파스한 상황을 찾고 있기 때문에 액티브셋을 P가 아니라 P보다 작게 놓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 액티브셋의 사이즈만큼 컴플렉시티를 가져가게 되고, 그리고 이 여기서 얘기하는 T는 이 안에서 돌아갈 안에서 이 어그멘티드 라그랑지안이 돌아갈 때 그 이너 이터레이션 T를 통해서 이 정도의 컴플렉시티 안에서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 그래프 스트럭처에 대한 부분은 이 S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어프록시메이션에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사이즈에 결정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S가 네. 그래프 스트럭처가 어떨 때 가장 작고 어떨 때 가장 큰 거야? 그런 것도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일단 여기서는 그러니까 노드와이즈하게 보고 있지도 않고 로컬리하게 옵티마이즈 하고 있지도 않아서 전체 그 로어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 그 엔트리 중에서 어느 정도가 이제 엣지 몇 개 정도나 엣지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 정도 관점에서의 스팔시티 한에서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엣지가 많으면 저 S의 사이즈가 커지는 건 맞는 거죠? 네, 그건 맞아요. 네. 정확하게 뭐 트리 그래프라든가 체인 그래프라든가 그 그래프 타입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른다는 거고. 네. 알겠어. 그럼 난 또 하나만 질문을 하자면 네. 적당한 엡실론이라고 말했는데 네. 적당한 엡실론 그리고 마지막에 하드 스레숄딩하는 저 W 네. 저거는 어떻게 잡아야 돼? 여기서 이 하드 스레시홀딩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는 그 컴퓨터로 뉴메리컬하게 계산을 할 때 10의 마이너스 8승 정도의 그 라운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진짜 0이 되지 않더라도 10의 마이너스 8승 그 언저리의 작은 값은 0으로 볼 수 있다라고 논리적인 근거를 대고 있지만 실제로 익스페리먼트에서는 0.3을 쓰고 있어서 0.3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주진 않고 있어요. 그럼 위 엡실론은? 이 엡실론도 아무런 근거는 없고 그냥 익스페리먼트 상의 세팅만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이 논문은 어떻게 보면 저 타임 컴플렉시티의 개선을 이루었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알고리즘의 컨시스턴시에 대한 것들은 별 큰 설명이 없는 상태이구나. 컨시스턴시나 아이덴티피아빌리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 논문에 없어서 네. 아예 그런 내용을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고 사실 뒤에 익스페리먼트 결과를 보면 더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컨시스턴트한 것 같은 느낌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알겠어. 익스페리먼트를 보시면 먼저 N은 20이랑 1000 그리고 P는 10, 20, 50, 100 이렇게 세팅을 두고 있고요. 고려하고 있는 그래프 스트럭처는 총 4가지인데 ER에서 expected 엣지의 개수가 P, 2P, 4P 이렇게 3가지 케이스랑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에서 이제 엣지 수가 4P 정도 되는 이렇게 해서 4가지의 그래프 스트럭처를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 그래프 스트럭처가 이미 완성이 되면 그 넌제로 엣지 웨이트에 대한 그 엣지 웨이트 값은 이 유니폼 분포 안에서 추스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에러 디스트리뷰션은 가우시안, 익스포넨셜, 건블 이렇게 3가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테어 알고리즘이랑 FGS, PC, 링겜 이렇게 4가지를 비교하고 있는데 PC랑 링겜이 노테어랑 FGS에 비해서 현저히 안 좋은 성능을 보여 노테어와 FGS에 대한 결과만 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는 어떻게 생성하는 거야? 저도 그걸 잘 모르겠는데 그 선행 연구에 있는 어떤 어프로치를 따랐다라고만 되어 있고 그 코드가 이제 공유가 되어 있어서 여기서 익스페리먼트를 할 때마다 그 코드를 다 똑같이 가져다가 써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알겠어. 그래서 이 에르도스 리냐이 이거 ER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각 노드별로 엣지가 있을 프로바빌리티를 인디펜던트하게 놓는데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는 전체 네트워크에서의 저 엣지 개수가 맞춰지게끔 해서 좀 더 약간 허브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에 대한 성능부터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맨 왼쪽에 있는 거는 트루 파라미터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세 개는 n이 1000일 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개는 n이 20일 때의 결과물입니다. 이 W-ECP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노테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인데 이 0은 람다 0, 그러니까 에런 레귤러라이저가 안 들어간 경우이고 여기는 람다가 0.1일 때의 결과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BFGS는 FGS의 결과물인데 FGS가 대그나 웨이트 매트릭스를 주지 않고 CP 대그만 주기 때문에 이 값은 바이너리한 값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매트릭스라고 보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맨 왼쪽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는 되게 추스를 잘한 걸로 보이는데 그 밖에 다른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까지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을 잘 했는지를 알아보기는 좀 어렵고 특징되는 부분이 있다면 n이 1000일 때는 이제 람다가 0일 때의 성능이 더 좋아 보이지만 n이 20일 때는 람다가 0일 때는 완전히 망가져서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쪽에선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드 스레시홀딩을 하지 않았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트럭처 러닝인데요. 여기서 보고 있는 매트릭은 그러니까 해밍 디스턴스랑 FDR이고요. 둘 다 작을수록 더 좋은 수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익스포넨셜, 가우스, 건벌 각각의 에러 디스트리뷰션과 그다음에 ER2랑 SF4 이렇게 그래프 스트럭처를 사용했을 때 FGS랑 노테어 이거는 이제 에런 레귤러라이저가 없는 버전, 그다음에 있는 버전 해서의 성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에러 디스트리뷰션과 관계없이 노테어의 성능이 전반적으로 가장 좋다라고 써있기는 한데 사실 그러한지 잘 모르겠고 에러 디스트리뷰션과 노테어의 성능이 큰 관계가 없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n이 작을수록 이제 에런 레귤러라이저가 들어갔을 때 성능이 좀 더 좋아진다 정도로는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마코프 이퀴벌런스 클래스에 대한 비교인 거지? 지금 이 노테어가 아웃풋으로 주는 거는 대그에 대한 엣지 웨이트이기는 해서 그래서 지금 이 FGS는 CP 대그를 주기 때문에 그 FGS에 좀 더 페이버러블 하게끔 SATD를 세고 있다라고만 쓰여져 있어요. 근데 지금 노테어든 네. 얘네도 똑같이 MEC 러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대그 러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얘네가 찾을 수 있는 컨시스턴시의 레벨은 MEC까지만 찾을 수 있기는 한데 근데 아웃풋으로 나오는 결과물이 그래도 엣지 방향이 다 나오게끔 그거는 MEC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떠한 한 그래프의 엣지 웨이트잖아. 네, 근데 그걸 그냥 true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얘가 뱉어준 estimate 대그라고 하고 그냥 그렇게 이제 매트릭을 세고 있어요. 그러니까 MEC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여기 등장을 하지 않아요. 지금 이거 에스티메이트 하면은 결국 그 앞에서 썼던 모델에 B가 튀어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B가 나오면 디렉션이 그거에 의해서 그렇긴 한데 근데 그걸 통해서 원래는 CP 덱으로 다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왜냐면 여기서 학습할 수 있는 거는 CP 덱까지가 한계니까 원래 스코어 아무런 어썸션 없이 스코어 기반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 혹은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릴레이션십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은 MEC까지다 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서 설령 하나를 찾더라도 그것은 그 CP 덱의 한 형태일 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네, 근데 그렇게 하고 하고 있어요. 있어요. 네. 알겠어. 마지막으로는 결국 여기서 옵티마이즈 하는 방법으로 했을 때는 스테이셔너리, 그러니까 로컬 미니마이저를 찾는 거지 글로벌 미니마이저라는 보장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이때 이 값이 그래도 글로벌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넣은 익스페리먼트고요. 여기서 WG는 이 방법을 통해서 찾은 글로벌 미니마이즈고요. 그 다음에 W 햇은 노테어 방법으로 찾은 로컬 미니마이즈입니다. 그래서 두 매트릭스 사이에 스코어 차이가 여기 델타로 들어가 있고 두 매트릭스의 노음의 차이도 여기 이제 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했을 때 크게 크지 않고 이제 스테이셔너리 포인트로도 충분히 대부분 잘 찾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테어라는 논문은 이제 대그를 러닝하기 위한 컨티뉴어스 옵티마이제이션을 제시했다라는 의의가 있는데요. 이 컨티뉴어스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디스크리트 스페이스, 그러니까 대그의 디스크리트 스페이스에서 찾는 이 어려움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었고, 그리고 로컬 업데이트, 그러니까 각 이터레이션마다 엣지 하나를 추가하거나 뺀다거나 하는 이런 로컬 업데이트 대신에 글로벌리 업데이트함으로써 그래프의 로컬 스트럭처에 대한 어썸션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장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ECP는 이제 non-convex optimization이고 글로벌 옵티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나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이터레이션 관련해서 언급을 드렸던 부분인데 간혹 지금 이제 이터레이션이 빠르게 끝나지 않고 로컬 미니멈에 스톡된다거나 아니면 시간을 엄청 오래 소요하게 되는 그런 워스트 케이스들이 존재하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경우인지 아직 밝히지 못하였고 그래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드 스트레시홀드 W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어떻게 이 값을 정해야 되는지를 노이스트 시그널 레이시오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그래프 타입별로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 역시 퓨처워크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게 네 연구였다면 할 말이 정말 많은데 네 연구가 아니라서